때문에 지금 잘 안 보여요. 경교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교장, 서울 경교장, 사적 제 465호입니다. 1938년 지금 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108번지 1호예요. 주소는. 이곳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8년에 금광업을 하던 최창학의 양옥주택이다. 이곳의 설계와 시공은 김세연이 담당하였다. 경교장이란 이름은 이곳이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거처로 쓰이면서 근처 거울이 있는 경교라는 다리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건물 각 부분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 1층의 응접실과 식당에 있는 완만한 곡면의 돌출창, 2층의 연속 아치창, 지붕 중앙부의 도모창으로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건물의 1층은 테이블과 소파, 의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2층은 일본식 다다미 방들을 복도 양쪽에 두었다. 백범은 광복 후 3년 7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1949년 6월 26일 이곳에서 저격을 받아 서거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렇게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그런 거라든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북한하고의 합치는 걸 이야기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저변에는 그 미국의 거대한 손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이 사주를 한 그런 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거사 청산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뉴라이트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제 증거가 없어서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그 판결문을 경교장 복원하기 전에 재작년인가 보냈었어요. 그리고 경교장은 이제 보건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김인수 선생님께서 삼성과 엄청난 싸움을 벌이셨고 경교장을 지키시고 이제 문화재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경교장 보건공사가 7월 달에 끝나고 8월 15일에 맞춰서 경교장이 다시 문을 열 겁니다. 이곳에서 저격을 받으신 김구 선생님은 백범 서거 후 이곳은 자유중국 대사관저로 쓰였고 그랬군요. 6.25 동안에는 미 특수부대 시설로, 휴전 후에는 월남 대사관저로 사용되다가 1967년 고려병원에서 인수하였다. 현재 강북 삼성병원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그 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였으나 외관과 지붕은 지금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백범이 사용하던 2층의 침실 부분을 복원하여 백범 기념비실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백범을 향했던 총탄의 자국은 그날의 모습 그대로 침실창이 유리에 남아있다. 제가 저번에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었죠. 네. 8월달이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업을 해서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양옥주택이었고 얘기 듣기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독립군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경교장 임시정부가 오면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신탁 통치 반대도 하셨고 남과 북은 합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북한도 방문을 하셨었죠. 그 미국의 입장에서 아니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는 거나 똑같고 북한 쪽은 중국이 점령하는 거나 똑같았는데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를 가만히 냅둘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민족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승만이가 미국을 등에업은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결국은 남한에서는 미국이, 북한에서는 중국이 결국은 힘 겨루기로 한 게 뭐 겉으로는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김정일 맞나요? 김정일 정부로 이렇게 표면화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강대국에 의한 그땐 구소련이었어요. 예. 소련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북한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쪽이었죠. 결국은 구소련과 중국과 나중에 중국이 6.25 사변에도 들어오면서 강대국들에 의한 싸움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빨갱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의 정적은 전부 다 빨갱이가 돼버리고 군사 정권, 유신 정권에서도 빨갱이 처단을 하는 중정도 있었죠. 요번에 빛과 그림자라는 그 드라마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군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엄청난 사상, 빨갱이 사상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양분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북한은 빨갱이, 괴물,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을 만들게 하는 이런 친일파들 처단을 꼭 해야 합니다. 경교장이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도 경교장이 뭔지 몰랐었어요. 경교장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단 한 줄? 역사책에서 좀 한 줄 나왔나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이승만이가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동포들을 양분화시키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이승만 말고요. 그 전에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시사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고 있는 이 뉴라이트 친일파 정부 꼭 처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교장이라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방송을 한 이래로 경교장을 계속 왔으며 촬영도 했고 생방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교장이라는 역사적 이렇게 우리 민족의 뿌리고 임시정부의 뿌리였고 결국은 역사에 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친일파 정부, 이승만부터 시작된 이런 정부들은 다 묻어버렸고요. 문민정부 10년이라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조차도 힘들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는 친일파 정부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많은 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재벌들과의 야합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니까 이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기보다는 내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조금 눈 감아주는 그런 정치, 조금 눈 감아주는 그런 사상들, 그리고 그런 경제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게 된 또 문민정부였고 신봉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10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게 성공을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친일파 청산을 못했고 그것들이 이어져 와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친일파 세력들이 이제 묻어버리는 거죠. 자꾸만 역사도 묻어버리고 민족적인 정신도 묻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데로만 관심이 갔었고 우리의 그런 역사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했지만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큰 문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나라를 지금 말아드시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갬봉님께서 친일파 청산 못해서 이승만 동상 세우고 또 백선엽이죠. 박정희 도서관도 세우고 독립군들을 때려잡았던 백선엽도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는 등 파주 쪽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민족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요 4년 동안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이렇게 민족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번 집권을 하고 그 정권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그나마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정권이 솔직히 없어요. 친일파 정신을 얘기를 하고 친일파 청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조중동도 친일파죠. 거기다가 언론을 잡고 있는 조중동이 그런 데다가 이제 종편도 생겼죠. 대기업들도 친일파가 얽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도 친일파들과 야합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공생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타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 친일파 청산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옳은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면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넋놓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에서도 그 친일파 과거청산위원회가 총칼의 위협을 받으면서 무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 과거사가 정말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정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아시다시피 독립군의 자손들은 외국에 나가서 헐벗고 또 국내에 있어도 모든 이권을 가질 수가 없었고 정말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재산 다 바치고 몸 바쳐서 했었던 독립군들의 후손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급급한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정말 인식만이라도 똑바로 해서 친일파 청산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친일파들은 정말 발을 못 부딪힐 겁니다. 근데 벌써 정치인들이 이렇게 과거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친일파 재산 몰수를 하든지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이 법안을 제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싸우기도 정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한미 FTA 폐기 제2의 식민지예요. 제1의 식민지는 이제 일제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그대로 나가고 그 자리에 독립을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 의한 독립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독립을 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그 이면에는 제2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 운동도 일어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배경에도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난한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아직도 민족 정신을 이야기하거나 민족 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거기다가 요새는 이렇게 민족 정신을 가진 분들도 뉴라이트들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뉴라이트들이 점령을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민족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많이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백날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민족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나고 친일파들은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족 정신을 가진 그런 정권이 한번 집권을 해서 과거사 정산을 시작해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이런 되풀이되는 이념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독립도 통일도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친일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친일파들은 북한이 통일을 해서 그런 이념적으로 북한에서는 그 나름대로 과거사 청산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보다는 그냥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민중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박정희 정부에서 747이 아니지. 박정희 정부에서 무슨 그 통일에 관한 김정일과 협약을 했었던 부분도 결국은 정권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북한은 그냥 김정일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남한은 내가 박정희가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우리 당분간 싸우지 말고 휴전하자 이런 겁니다. 통일을 위한 첫걸음은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때 그나마 이루어졌고 그래도 노무현 정권에서도 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히 퇴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또 반공 이념과 그런 빨갱이 논리로서 또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것이고요. 정말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역사에 관해서 정말 의식을 잘 가져야지만 오늘의 우리 이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식이 시작이 됐고요. 해금 공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김혜인 학생 준비되는 제93주년 3.1절 맞이 경교장 방문의 날에서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일로 오셨기 때문에 민족정신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경교장에서 3.1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글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맹세는 손에 들고 있는 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명예! 바로 애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념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님이신 노수희 선생님의 기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3주년 김구 선생께서 38선을 누워 거기서 조국 통일을 위해 건너가시던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우리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사업 공사가 지지부진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관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신학 그리고 개관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정권은 다시 전쟁을策동하면서 평화를 위협하고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인류적 행동을 서심없이 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다시 너희 정권으로서 미 제국주의 하부 조직으로서 얼마만큼 이 남쪽 사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대선 확실하게 지킬 때만이 대망론이 이명박이를 정권을 범죄 집단을 부실 때만이 김구 선생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혹한 시점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핵화방 3천이라는 민명 아래 지금도 이 시간에 서해 연평도를 비롯한 일대에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민연은 교문고 앞에서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점에서 범죄됐던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부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통합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된 자세로 양당이 합의를 봐서 올곧게 야근때문에 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93주년을 맞이해서 이 양당이 단일 후보로 내릴 때만이 진정한 진 주석님의 뜻을 이어받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양당이 단일 후보로서 내서 새누리당 범죄 집단을 부시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구 선생의 그 오를 이어받는다는 말로만 다하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그러한 말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하늘에서 별을 따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 확실하게 범죄됐던 이명박 두목을 깨무시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럴 때만이 오늘 김구사장의 93주년 이 행사가 올곧게 치러지고 가슴으로 뜨거운 심장 속에 담아 이번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 대표이신 원호창 선생님의 기념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언하겠습니다. 백범정신 따라서 조국 통일 앞당기자! 앞당기자! 야권 연대 성사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남에서는 정권 교체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2012년 통일의 문을 열어갑시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350년간의) 물질만병주의 서구화 시대는 지나가고 동풍이 서풍을 제압하는 사람 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는 거고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도다. 이승만의 시대는 거고 김구 선생의 시대가 도래하도다. 전쟁의 시대는 거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식 3.1운동 수능이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자기의 모든 피 한 방울을 바쳐서 조국 통일의 목숨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의 그 정신 따라서 조국 통일 완수하는데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김구 선생께서는 18세에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에 접주가 돼서 일본 헌병육이 어디더라 하는 놈이 김구 선생을 밀행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것을 사전에 알고 눈치를 봐가면서 치아포 어느 여관에서 헌병대를 때려잡고 그 피를 마시고 국무보수를 했으니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유히 집에 가서 있다가 체포되셨습니다. 인천 감역에서 강낙원 어머님께서 김구 선생을 면회를 오셨습니다. 강낙원 여사께서는 구야 나는 네가 일본 주기 헌병 주기 쓰지단을 때려피고 이 감명에 온 것을 네가 경기감사 항구부담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무소 앞에 방을 얻어서 싹바늘질을 해가면서 김구 선생의 옥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은 안윤근 의사의 사촌인 안명근께서 일본 데라우치 총독을 저격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6년간이나 옥고로 치렀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봉찬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거서 하시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그래서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서 가흥에서 숨어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장개석의 운명을 따라서 무려 7번이나 임시정부를 옮기면서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상해 뒷골목에서 쓰레기장에 배추비싸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서 줄인 배를 고리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중경에서 마지막 해방을 맞으시고 본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운명스럽게도 이승만과 정권의 상극이 되어가지고 운명스럽게도 두 분이 다 항해도 출신으로서
이승만이는 항해도 평산, 김구는 항해도 해주, 이렇게 해서 부적이 돼서, 그래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갔다 오시면서 바로 이재호 CID에 얘기해가지고 조정이 돼서 김구 선생은 학살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역사는 김구 선생은 살고 이승만은 죽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피는 우리 가슴에 지금 박동치고, 김구 선생의 통일정신은 민족의 양심에 여의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구 정신을 따라 금년에 2012년 온 민족이 연합해서 수군행견 세력 척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 계획 세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밥그릇 챙기기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나서서 야권전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통일을 이렇게 해서 살판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남과 북 해외가 통일을 해서 비제국주의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래서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슨 복지요? 복지하니까 한나라당 박근혜로 복지하자면 무슨 시사떡이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국민들은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지금 이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다 복지가 재정적자에 의해 가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고, 독일이 망하고, 이태리가 망하고, 불란스가 망하고, 그거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전쟁 연습하는데 이 복지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저 유로존이 이 복지 천국이 왜 지금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가? 왜 그리스가 저 모양인가 하는 이유를 밝히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복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의 정신 따라 내가 3파선을 메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분단 정권의 선거에 기여해서 내 인생의 안위를 나는 도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통일의 한길에 주되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권호창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독립군가를 다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가 그 유임을 나눠주신 거 있죠?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가진 종로의 김원열 후보님과 맨 끝에 계시는 중구의 송태열 후보님 많이 지지해주세요. 송태경 후보님이십니다. 네, 아직 진정한 독립은 안 됐습니다. 개봉님.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서 삼성과 15년 동안 싸우신 김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여기가 지금 강북 삼성병원 삼성이 인수를 해서 경교장이 없어질 뻔했었거든요. 15년 동안 삼성과 싸워서 경교장을 지키신 김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종로의 김원열 후보님이십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나라가 달라집니다. 역사 복원 운동을 하시는 송태경 후보님이십니다. 중구의 송태경 후보님이십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김원열 후보님은 종로이십니다. 살 먹은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이렇게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신 두 분의 후보님들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 중구의 송태경 민주통합당 후보님이십니다.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서세. 예, 다 같이 독립군과 힘차게 불러봤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경제 주권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한미 FTA 폐기위원장인 김원열 위원장의 규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날씨가 요즘 들어서 매우 따뜻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과연 이렇게 따스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삶에 찌들리고 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방 후 분단 체제가 되면서 그 이후의 과정이 친일이 친미가 되고 해서 매우 종속적인 식민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말이 좋아서 자유무역협정이지 사실 매우 불평등한 협정이고 이것이 2006년 2월 3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당시의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또 거리와 광장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곧 발효를 앞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그 상황이죠. 왜 그러느냐?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 주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혜 평등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협상 과정도 매우 굴욕적이었고 그 결과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의 피해가 뻔히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매국적인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바로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경교장이라고 하면은 무슨 여관이냐 뭐서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모르게 된 것을 이 국민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감춰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추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당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강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참된 독립군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휴일날 시간을 내서 김구 선생의 민족 자주독립의 사상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폐기시킬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평소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독립군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리고 또 매주 주말이면은 모여서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바로 집회를 하고 촛불 문화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면 분단체제를 막고자 온몸으로 바로 민족은 하나인데 이것이 갈갈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분단체제를 원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바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희생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막고자 그렇게 애쓰고 했을 때 허세욱 열사 같은 분들은 온몸으로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열사이십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독립군이었고 또 열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열사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온 국민이 깨어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리고 거리와 광장과 강단과 그리고 글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독립군들이 바로 앞장서고 주변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3.1절은 민중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건이었고 식민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주독립을 추구한 그리고 김구 선생의 뜻이 자주독립국가에 있다면 오늘날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바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독립군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반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그리고 민족이 그 하나로 되는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시대의 자주독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략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규탄 사례해주실 분은 박정희 기념관이 최근 상암동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태경 역사보건 국민운동 상임대표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태견님은 중구에 출마하십니다. 네.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교장에서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친일파와 친일기업 삼성 등이 역사를 처참하게 능욕한 대한민국 비극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은 10일 전에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 기념관이 도서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에 자리 잡았습니다. 박정희 우상화의 본산이 될 기념관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 정의 세력이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수구 친일 독재 세력의 집요한 압박으로 결국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념관이 들어서는 참담한 역사 왜곡을 빚고 말았습니다. 208억이라는 국민의 혈세와 3천여 평의 서울시의 부지 위에 전경련의 몇몇 대기업이 기부금을 내어서 지어진 기념관을 불법적으로 개관한 그런 일은 수구 독재 세력이 저지른 또 하나의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박정희의 몸은 한국인이었지만 그 정신은 일본인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일본을 위해 완벽하게 충성한 일본의 개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교사였던 박정희는 삼수한 끝에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한다는 혈서지원이라는 묘수까지 써가면서 일본 공관학교에 지원했고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이며 조국 일본을 위해서 개나 말이 되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가 된 것입니다. 일본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졸업생 대표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라고 천황한테 맹세하였습니다. 군관학교 우등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특전인 일본 역사 편입의 기회를 잡아서 철저한 황군 정신으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충성 맹세를 한 것이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였습니다. 소위가 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만주 지역의 작전에 참여하여 항일 세력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1945년 7월 북경 부근에서 작전 중에 일제가 패망하자 직위에서 해임되고 무장 해제에 당하게 되자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일본 군복을 벗어던지고 기민하게 광복군으로 편입하는 귀신 같은 위장 변신을 한 괴주의자였습니다. 1948년 숙군 바람이 불자 남노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일파 백선엽에게 동료들의 명단을 넘겨주어서 그 대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틈만 나면 쿠데타를 운이하며 정치 군인으로 그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는 기회가 오자 5.16 군사 쿠데타로 4월 혁명의 정신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민정이양 군부 복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쳐버리고 반칙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민족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이 와중에서도 정치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미피에 대한 모든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노동자, 농민들을 핍박하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독점 자본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오늘 1%만을 위한 계급사회의 반석을 놓은 것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선개헌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 세력을 폭력을 동원 탄압하였던 것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수건인 통일 문제까지 정권 연장에 악용해서 이를 빌미로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일으켜 중신 청통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입니다.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고문과 사법살인 등 인권 유린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입니다. 대한민국을 암흑 속에 신음하는 병영국가로 만드는 것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권력은 마침내 도덕적 타락도 그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농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밤에는 연예인들과 음주감으로 밤을 지새는 위선자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 정수장학회 영남대 강탈 등 청렴 결백과는 거리가 먼 권력형 부정축제자, 이것이 친일파 독재자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의 진문면입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리는 그런 친일파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역사 앞에서 진실을 감출 수 있겠는가? 배신, 변절, 독선, 폭력, 오만, 반칙, 부정부패, 황금, 이들의 무엇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여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고 싶은가? 자녀들을 이 쓰레기 기념관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는 친일파, 반민주 그리고 반통일 세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자락 아래 수많은 친일 잔재와 파쇼 세력이 기만적인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때로는 박정희 신도로 자처하면서 박쥐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는 결코 기념할 대상이 아닙니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독재로 이어진 오용의 20세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21세기 민족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인 박학기 마사오입니다. 더욱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와 그 추종 세력들은 30년이라는 기나긴 군부 통치 기간 각종
국가기구와 관련단체를 통해 이른바 박정희 이데올로기라는 파쇼적 가치관을 국민 내리속에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유신 40년 자숙해야 할 유신 잔당들이 유신의 망령 가깝기 마서 박정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을 허용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학살자 전두환 학살자 노태우의 기념관이 들어서지 못할 역사 비극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과 투쟁 없이 지켜만 본다면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친일파 독재 세력의 압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 정의 세력 우리 모두 뭉쳐서 반역사 세력 척결하고 국가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깝기 마서 박정희를 기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깝기 마서 박정희를 청산해야 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깝기 마서 박정희 기념관은 즉각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한 경교장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 우리 역사 정의 세력 모두 끝까지 투쟁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송 박사야. 어? 박정희 킬러. 예, 친일파 박정희 킬러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잠시 준비 때문에요. 다시 기다려주십시오. 간만에 이용해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뭐 막바지긴 하지만 3.1절에 이렇게 경교장, 예,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그 총수이셨던 김구 선생님 돌아가신 이 경교장 썰렁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정신을 말살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 우리가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사 진행이 있어서 살림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살림살이 넉넉지 않잖아요. 지금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후로 관심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시사방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또 관심들이 또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인사말 있겠습니다. 자, 이정찬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홍보하기 따로 트위터로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오늘 93주년 3.1절을 맞이해서 경교장 당번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 선배님 여러분, 또 우리 김인수 회장님을 비롯한 경교장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을 허벌판에서 이런 방문의 날 기념식을 갖게 해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김민수 회장님께서 청원을 신청해 오셔서 바로 지난해 2월 달에 요 경교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을 대신해서 우리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해 준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 항의를 했고요. 복원을 조속히 끝내서 국민 앞에 우리 경교장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 김인수 정경환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요. 또 저희를 또 힘을 보태서 빠른 시일 내에 경교장이 우리 시민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만 국가사적인 문화재를 우리나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북미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헌납을 강력하게 촉구했고요. 우리 김윤수 회장님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거대 기업 삼성이 국가사적인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통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속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 복원을 위해서 모든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요. 항상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평소 백범사상을 평소에 실천하신 분, 이 경기장 복원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이 김인수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그나마. 행사가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경거장 관련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면에 보시면은 경거장은 그대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온합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는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예전에 와보셨던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지금 리모델링, 소위 말하면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복원 공사를 끝내고 절반의 복원이지만은 8월 15일 날 여기서 개관 행사를 갖추려고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지난 2월 20일 날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4가지를 제안했고 박 시장은 4가지 모두를 적극 검토하려고 할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린 걸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첫째, 본 추진위원회가 청원하고 2011년 7월 8일 서울시 의회가 채택한 강북 삼성병원 불법 건축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교장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저것도 불법 공사고 이 주변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260억을 불법 공사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그동안 과거 시장들이 서울시가 삼성하고 유착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불법 공사 허가를 내준 겁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95년부터 올해 들으면 17년 차에 걸친 이 경거장 복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영향력에 있는 정치권, 언론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 의원으로 계신 이정찬 의원이 작년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셔가지고 이 삼성과 서울시가 결탁을 해서 불법 공사를 저지른 만행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상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체제 속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달라는 뜻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백범 암살 사건을 왜곡하고 경교장 내부에 당구장을 복원하려고 시도한 시문화재과의 김수정 팀장과 주무관에 대해서 강력한 문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범 선생은 당구뿐만 아니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시는데 이 서울시에서 이 경교장 안에다가 당구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다 받아 적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저희가 항의를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발뺌을 해가지고 언제 또 당구장을 만든다고 했느냐 이 말씀을 갖다가 제기부터 했기 때문에 백범 암살 사건에 대한 왜곡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이 복원을 하면서 50억을 들여서 복원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 경거장에 시민들을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승만이를 찬양하고 한간에서 백범 암살 사건에 이승만이 개입됐다는 부분에는 전부 낭설이고 이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 조작이다. 좌파들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경거장을 갖다가 왜곡되게끔 시민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문책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지금 올 7월 말에 공사가 끝나지만은 소유권은 말 그대로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임대 형식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태경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에는 수백억을 퍼붓고 백범 선생은 월세방 살듯이 서울시의 임대 조건이 삼성의 월세방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저희 추진위원회가 소유주인 삼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건희 회장을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타결해보자고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우리 이정찬 의원님 바로 내일부터 움직여 주셔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여기 동물경찰 정보과 와 있지요. 저 삼성 관계자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3월부터 이 불법 철거물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철거 투쟁에 들어간다는 것 갖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복절에 서울광장에서 하는 가칭 경거장 복원 기념 시민 한마당 축제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의 행정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이 되고. 그래서 이 경거장 복원 기념 행사로서 14일날 여기서 전야제를 하고 15일날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경거장 복원 기념 시민 한마당 축제를 하는 속에서 이 부분은 박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2월 20일 날 만나서 제안했고 박원순 시장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고 같이 동석했던 서울시 문화관광위원 이정찬 의원님도 함께 동석을 해서 이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아까 그 3.1절 기념사면 및 규탄사를 하시면서 우리 3.1절 부분에 대해서 3.1 정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1919년 3월 1일 날 소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무엇을 탄생시켰습니까? 전윤적 전 계급이 총이로서 탄생한 것이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이후 임시정부가 고난의 대장정을 거쳐서 27년간 방랑객처럼 떠돌이하면서 참 재정적, 인적 열악한 조건 속에서 27년을 거쳐서 상하이에서 충칭을 거쳐서 여장을 푼 데가 이 경거장입니다. 무려 상하이 충칭 경거장까지 14,000리 5,800km라는 이 장장 이 긴 거리를 우리 선열들이 투쟁을 하고 해방이 돼서 한국하는 후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를 사용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진, 이 그림들은 1948년도 4월 19일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김규식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 애국 통일지사들의 사진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마디 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통합민주당인지 민주통합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 저희가 청원을 한 것이 97년도에 청원했었고 2008년도에 또 청원했습니다. 이 정상적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협조적으로 했었는데 이후 손학규 대표 저희 만나는 것 자체도 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명숙 대표가 들어서가지고 저희가 좀 만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토론하자 마무리 짓자 했는데 총선 이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28대 국회는 거의 이제 회기가 종료돼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서 83명 당시 전원이 도장을 찍고 했던 청원이 4년 동안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낮잠 자면서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천정배 의원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심사 좀 해라. 이런 사람이 진보를 앞세우고 뭐 촛불을 앞세우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야권 전대 때문에 농성들 하고 있어서 참석 못했다는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세균 대표 측에다가 저녁에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협조를 했었지만 민주당은 전혀 협조를 안 했다. 그 이후에 경로장 복원운동 투쟁사에 민주당이 부끄럽게 한 일이 없도록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의 강령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수립하고 4.19, 5.18 유언항쟁 심지어 최근에 촛불까지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뿐인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오만해지고 독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나 오늘 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민주당 쪽에다가도 아마 좀 항의해 주시든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7월 말 이 내부 공사가 옛 모습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공사는 지금 밤중에 아주 열심히 들어가지고 좀 많이 진척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6일 날 여기서 추도식을 하고 8월 15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때 보시면은 많이 참석했던 여러 차례 참석했던 우리 동지들은 감개가 무량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가 너무 길어지고 준비 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 인사말을 대신하자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은 교육만을 할 때 빨리 경교장을 국가에 헌납하는데 삼성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구호 한번 빡시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자본은 경교장을 국가에 헌납하라! 예, 꼭 헌납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만산창 있겠습니다. 만산창은 홍가표 민족정기구역에서 합창이잖아, 합창. 예, 죄송합니다. 이무리한 행주곡을 먼저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산창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3.1절 행사들이 지금 여기저기 있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는 없다는 거, 역사를 묻으려고 하는 친일 뉴라이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뿌리인 경교장, 임시정부의 임시정부가 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근현대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양정씨 사랑도 명예도 이름은 기지 한명씩 나가자
말씀해드렸지만 종로의 김원열 후보님과 중구의 송태경 후보님 두 분이서 이 역사를 뿌린 경교장의 3.1절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두 분 참석하셨어요.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예, 다음으로 만세삼창 있겠습니다. 만세삼창은 민족정기구연의 전 대표이신 홍갑파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반사대 매국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와 그리고 반전 평화통일 또 6.15 104 실천 우리 백범김구 선생 사상 실천과 정교장 완전 복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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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이정찬 서울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 소속이시군요. 지금 아까 발언도 해주셨지만 경교장이 삼성이 이렇게 있어서 좀 힘들고 많이 부정한 부분도 묻혔던 거를 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올해는 꼭 저기 복원하는 거 다시 하시고 그리고 삼성이 내놓을까요? 저는 삼성이 내놓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인데, 그죠? 왜냐하면 국가 사전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디야 개인이 소장하는 조그마한 어떤 애장품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불을 잡아야 되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교장 꼭 삼성이 국가에 헌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분이시니까 좀 강력하게 좀 삼성이 문화재를 그냥 사회 환원하는 그런 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찬 시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의 서시의원 이정찬 의원님 옆에 중구의 민주통합당 중구 나가시는 송태경 후보님이십니다. 아니 기자가 촬영해야지 거기서 촬영. 종로의 김원열 통합진보당 후보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만세! 네, 민통당에도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경선에서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경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다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 복원 신문 발행 운동을 하시는 역사 복원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송태경 후보님부터 인터뷰 좀 할게요. 예. 중구의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가시는 송태경 후보님이십니다. 송태경 후보님 아까 박정희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친일파 이야기도 해주셨고 한데 지금 정치에 나가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뭐 힘든 거는 없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신 시민들의 그 정의를 믿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를 많이 나가야 된다. 제가 아까 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중구에 또 이런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신 후보님, 송태경 후보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많은 지지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복원 운동하신다고 하셨죠? 네. 한번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재 신초우 선생님께서요. 애국심의 원천은 역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중구에요. 그 대비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 최초 현충원인 장춘단이 있습니다. 네, 장춘단. 그런데 그 장춘단은 완전히 항일 독립의 또 민족 정기의 상징인 장춘단은 완전히 말살하고 1958년도 장춘단이 거기 호텔 옆에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신라호텔 자리가 그 장춘단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원구단 장춘단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생방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들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임금님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고 장춘단은요. 예.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 황제께서 그러니까 항일과 독립 그거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 이경직 선생이나 홍기훈 선생이라든지 기타 많은 분들의 그런 분들을 위령하던 곳이 장춘단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래서 최초의 국립현충원이죠. 그런데 그 장춘단은 지금 남산공원이라고까지 이름을 오세훈 지랑으로 와서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지면서 그걸로 다 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름을 막 바꿔버리고 이름까지 지웠죠. 그런데 신당 5동에 가면은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음모하던 박정희 생가가 있습니다. 그 박정희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민의 혈세로 잘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일은 말살하고 친일은 복원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역사를 말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대비적인 그런 역사 말살의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그 역사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정치로 나가야 그리고 우리의 친일 청산을 해야지만 우리의 근현대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정신을 안 가지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정치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지지를 해드리고요. 네. 그 경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실 의향이시죠? 그러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조중동 언론 악법 등을 폐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하고 그 국민들의 권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론 복원을 위해서 그것도 역사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앞장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경선에서 되셔서 중구 나경원이 나온다죠?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의 송태경 후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